네, 여러분 21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경찰 공무원의 근무 시간 등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어떻게 그냥 희한한 우리 뭐 내부 규칙 하나를 끄집어 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를 냈는데 참 대단하신데. 자, 여러분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해설을 좀 보시면, 자, 1번을 보시면 이 상시 근무하고 교대 근무하고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상시 근무는 하여튼 뭐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이제 상시 근무라고 하고, 교대 근무는 교대로 하는 것을 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그냥 말뜻 그대로예요. 자, 2번을 보시면 2번이 이게 대기가 아니라 이제 휴게죠. 휴게 시간. 그래서 우리 이제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 근무를 하면 이 식사 시간이 뭐냐, 대기가 아니라 휴게입니다. 왜냐,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면 하루 근무 시간이 사실은 9시간인데 8시간으로 잡거든요. 왜냐, 식사 시간을 빼는 겁니다. 그 식사 시간이 휴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휴게라는 개념하고 대기라는 개념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기는 대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지역경찰 근무 거기 나오잖아요. 10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춰서 쉬는 것이 대기입니다. 그래서 대기는 출동 대기인 거예요. 출동 대기. 그래서 대기는 근무 시간으로 잡아줍니다. 월급을 줘요. 쉬지만 대기 상태로 쉬니까 월급을 주는 것이고, 휴게는 아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포함해서 휴게는 아예 근무 시간에서 빼서 월급을 안 주는 것이 휴게입니다. 그래서 휴게랑 대기는 출동 대기니까 이 근무 시간으로 포함시켜주고 월급도 주고, 또 식사 시간이 아니다. 식사 시간은 휴게입니다. 휴게. 그래서 그렇게 좀 휴게하고 대기하고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이 3번은 맞고요. 4번이 휴게가 아니라 휴무죠. 휴무. 그래서 그 휴무하고 이 3번의 비번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번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쉬는 것을 비번이라고 하고요. 휴무는 근무일인데 쉬는 것을 휴무라고 합니다. 그럼 휴무는 뭐지? 여러분 지금 우리 3부제 하는 곳이 있고 4부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4부제를 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데 3부제를 하는 곳은 우리 근무표에서 주간 2번, 야간 1번 추가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때가 근무일인데 불구하고 휴무로 지정해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휴무예요. 휴무. 그래서 휴무는 근무일인데 쉬는 것을 휴무라고 하고, 비번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쉬는 것을 비번이라고,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하셔야 합니다. 참 엄청 좀 구석진 곳을 잘 이 21번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갑은 언론에서 경찰 공무원의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나는 경찰이 되면 저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자, 경찰도 아닌데 내가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경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경관부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경찰에 대해서 나쁜 기사 나오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누가 경찰 욕하면 막 짜증 나잖아요. 내가 지금 경찰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경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화라는 것이 뭐죠? 사회화라는 것이 사회를 배우는 것, 사회인이 되는 것, 이게 사회화입니다. 근데 그 사회화라는 것이 반드시 그 조직인이 돼야만 그 조직인으로서 사회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희망하고 있으면 수험생 때부터 사회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기적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이런 현상을 침묵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적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침묵의 규범이라는 것은 동료의 부패 행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이 침묵의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은 뭐 아예 그냥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1번 다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3번 역시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23번 경찰 공무원 고충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린 지문인데 2번이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그 밑에 경찰기관이라 함은 그 아래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이 아니라 경감 이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그냥 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경정 이상의 중앙 고충심사위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셔서 이것이 뭐 제 교재에도 기본서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또 요약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또 이제 기본서에서도 이 경감 이상의 여기다가 제가 뭐 굵은 표시를 쳐놓은 것도 아니라서 참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예. 안타깝고 또 뭐 제가 또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자, 24번 우리 직제상 각 기관과 업무 분장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 제가 1번 가번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 외사국에서 외사 수사과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외사에서 수사 기능 자체를 통째로 드러내 버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번이 틀렸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다번도 틀렸거든요. 다번도 교통 관련된 수사 이런 것도 지휘 감독이 형사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이 가번 이상을 풀다 보면 다번도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나머지 사항은 뭐 당연히 맞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이 다번을 보시면서 가번을 좀 연상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좀 다번이 끝에 이제 수사 지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국이 아니라 수사 국수본부 안에 형사국. 그렇고요. 자, 25번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경찰 조직에 필요한 조직 편성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세 번째 줄 끝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맨 끝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지시를 받고 보고도 한 사람한테 하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의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지시도 한 사람한테, 보고도 한 사람한테. 자, 26번 경찰의 전문 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미국의 서덜랜드가 아니라 이게 이 관심이 좀 잘 안 가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이 경찰 직업 전문화 굉장히 좀 좋은 것이다. 단점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 미국의 표창원과 같은 사람이 오거스트 볼머다. 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서덜랜드가 아니라 오거스트 볼머고요. 그다음에 2번은 그냥 표현 자체가 뭐 이상해, 그죠? 경찰 전문 직업화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 직업을 바탕으로, 이게 나쁜 표현이 나와요. 나쁜 표현. 이것이 이제 부권주의죠. 근데 나쁜 표현 나오다가 맨 끝에 치안 서비스의 질이 양상된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셨을 테고, 3번도 역시 경찰의 전문 직업화는 경제 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기회를 증대시켜준다. 그것이 아니라 이 경찰 전문화가 경찰 직업 전문화, 경찰 직업 전문화가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경찰 직업 전문화의 대표적인 내용이 경찰을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경찰 직업을 좀 높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졸 이상자만 경찰관으로 받으면 대학을 다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찰 못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별 현상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경찰 직업 전문화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설명했고요. 4번은 그냥 좋은 점만 설명한 겁니다. 경찰의 직업 전문화는 경찰의 전문 직업화는 경찰 위상과 사기제고 치안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7번은 그냥 표현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경찰 홍보 관련된 건데, 세 번째 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뭐 지역사회, 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뭐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 뭐 4번 맞죠? 그냥 딱 봐도 그냥 커뮤니티 릴레이션스 맞죠? 자, 28번 국가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뭐 1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2번 반국가단체란 참변 결집지죠. 그래서 참칭하거나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계에서 참변 결집지 맞고요. 3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맨 끝에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 지급한다. 이게 이 국가보안법의 아주 특징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간첩 신고한 사람한테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보상금 준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준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4번이 조금 헷갈리게 기술은 돼 있지만 나머지가 그냥 당연히 다 맞으니까 4번이 사경관리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참고인 강제 출석시키는 거, 구인장 받는 거,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가 아니라 2회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 29번 도교법상 경찰 공무원이 반드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아마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저도 거의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자 보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즉 2, 3, 4는 해야 한다고, 일은 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2, 3, 4가 뭐냐면 2번 장애, 3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장애, 4번은 어린이,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죠. 근데 1번은 행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 3, 4 장애, 어린이, 이게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 1번이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 30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테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뉴먼과 제프리가 주장하였다. 자, 뉴먼, 제프리, 뭐 제이콥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뉴먼, 이것을, 그러니까 이 뉴먼은 사실 방어공간 이론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방어공간도 넓은 의미의 이 셉테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책 서술상 셉테드 따로, 또 그러니까 제프리의 셉테드 따로, 그다음에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 따로, 이렇게 서술에 있는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번에 방어공간과 관련해서 영역성 감시 이미지 안전지대, 즉 방어공간도 지금 이 셉테드 안에 지금 함께 서술하는 겁니다. 즉 1번이 틀리려면 2번도 틀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틀린 지문 하나만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어공간 이론도 유사한 거 포함시켜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2번 지문을 보면서 아셨어야 합니다. 자, 3번 기본 원리 중 자연적 접근 통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게 맞아요? 아니죠. 이 자연적 감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셉테드 굉장히 출제 많이 드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접 영활류 꼭 써놓고 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게 써놓으면 많은 것 같지만 이거 유지관리니까 빼버리면 4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을 써놓고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그다음에 활동성의 활성화 써놓고 해야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셨으면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쉬워요. 자, 31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2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류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0분 경과한 후에 체류를 했어. 즉 호흡기 측정한 다음에 체열을 해달라고 하는데 1시간 정도 끌다가 체열을 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늦게 해서 이 위반자한테 어떤 인권 침해를 한 거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주단속 현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1시간 정도 지체한 것은 지체한 것도 아니지. 그렇죠? 아니 병원 갔다 왔다 갔다 하려면 벌써 그냥 잠깐 달래고 차 태워서 데려가려면 벌써 1시간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 또라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가. 자, 32번 집시법상 주최자와 질서 유지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여러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해야 합니까? 임명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2명 이상만 되면 집회인데 질서유지는 반드시 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질서유지는 둘 수 있다죠.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3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3번. 자, 도교법령상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특례로서 해당 긴급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는 사항들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게 참 여러분, 이 긴급 자동차 특례가 기존에 이제 속기 압시장이죠. 그래서 속기 압시장. 이것을 뭐 속기압이나 속압기로만 외워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속기 압시장으로 해놨어요. 왜냐? 이게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방법은 여기 밑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새로 들어온 것이 여기가 이제 1호부터 3호고 4호부터 12호가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방이 앞지르기 금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려면 속기압이나 속압기로만 외우시면 안 되고 속기압시장,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것은 모든 긴급 자동차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특례고요. 이것은 이 긴급 자동차가 소구혈대인데, 소구혈대, 이 대는 이제 대통령령인데, 이것은 소구혈 플러스 대통령령 안에 경찰차만 소구혈 경찰차죠. 여기는 소구혈대 전체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이 아래는 소구혈 경찰차만 적용이 되지 않는 특례인 거죠. 그래서 이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가 이게 경찰차가 아니에요. 경찰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든 긴급차에 적용되지 않냐는 이것만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 아래는 소구열 경찰차만, 이것은 해당 사항 없는 거죠. 그래서 속기 압시장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속기 압시장만. 그래서 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은 안방, 정주에서 방에 해당하니까 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설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좀 적혀 있으니까요. 추가로 한번 보십시오. 33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이게 지금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이게 이 경찰용 차량인 긴급차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좀 헷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4번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이것은 곧 순찰팀장 직무하고 지역경찰 관서장 직무하고 구분해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찰 관서장의 직무가 분홍재관이잖아요. 분홍재관. 그래서 딱 분홍재관 관리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찰관서의 시설 예산 장비의 관리는 순찰팀장 직무가 아니라 지역경찰 관서장 직무입니다. 그래서 틀 2번이 순찰팀장 직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5번은 이거 조금 처음 보는 지문들이 있는지 없는지 막 약간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통합방위법 안에서 이 통합방위 사태, 갑종사태, 을준사태, 병류사태,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대일소, 상황은 대일소고, 그 다음에 지휘권자는 통지, 시지합니다.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상황은 갑종사태가 대규모 적 침투, 을종사태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침투, 병종사태가 소규모 적 침투, 대일소입니다. 그리고 지휘권자는 갑종사태가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을종사태는 지역군사령관, 병종사태는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 그래서 통지, 시지함. 그래서 통지, 시지함만 알면 그냥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종사태, 통지,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잖아요. 경찰청장 아니잖아요. 자, 2, 3번에 을종 지역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통합방위본부장, 시도청장 아니고. 4, 병종사태에 이제 시지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군사령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번
좀 처음 보는 표현이 그 뭐 경찰 관할 지역, 특정 경비 지역 이런 것이 있지만 갑종, 을종, 병종 이걸로만 그냥 싹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36번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정보 대통령령이죠. 정보 대통령령 상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정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즉 제한을 정보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한 장소네요. 왜 이렇게 제한을 가했을까요? 민감하기 때문에 제한을 가했죠. 민감한 장소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민감한 장소가 자 1번 언론 민감한 장소겠죠. 3번의 정당. 그래서 1번 3번은 당연히 아니고 2번 4번 중에서 어떤 걸 쓸까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민간을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까지 거기에 해당하고 4번이 아닙니다. 4번이. 그래서 아마 2번으로 굉장히 많이 좀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번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소한 내용이었는데요. 아, 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7번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그냥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1번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 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전속관할이 어디예요? 서울고법, 서울고검이잖아요. 그래서 이 뭐 외사국 뭐 엉뚱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38번 정부의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제가 좀 암기문구를 여기다 따놨어요. 뭐 이런 데까지 암기문구를 따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이 암기문구라는 것이 딸 수 있는 않냐 따 놓는 거예요. 왜냐? 시험장에서는 암기문구가 생각나거든. 이게 주관식은 반드시 내가 떠올려야 되지만 객관식은 지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그냥 말이 연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1번 정부의 순환 과정은 요수생배죠. 그래서 요수를 바꿔놔서 이제 틀린 것이고요. 2번은 맞습니다. 2번이 첩보 수집의 소순환 과정이 개수전이에요. 개수전. 그래서 이 수집 계획 빼고 그냥 개척 획득이 수집이잖아요. 획득이 수집. 그래서 개척 수집 전달 개척 획득 전달 앞에 수집 계획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4번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1번 요수생배만 알았으면 3번 4번 틀린 것은 알 수 있으면 왜냐면 3번 4번이 말을 바꿔놨기 때문에 3번 선기평분조회가 뭡니까? 평가 분석 종합 해석 즉 모아놓은 첩보들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첩보들을 갖다가 막 평분종해 평가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석하고 첩보들을 갖다가 막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보 요구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생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까지 틀린 것이죠. 4번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이 이게 아니라 4번이 정보 요구 소순환 과정이 기계명조죠. 기계명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사후 검토가 조정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후 검토 또는 조정 감독. 그래서 기계명조 또는 기계명검, 기계명조, 기계명검. 그래서 3번, 4번도 틀렸기 때문에 이 1번 요수생배 아주 간단한 것만 알았으면 그냥 2번을 잘 몰라도 2번으로 답이 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39번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는데요. 자,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이제 원문에는 이제 관리자 또는 소유자죠. 그래서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경비 보안 및 방호 책임을 지며 그렇죠. 자기가 책임져야죠.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그래서 그건 맞는 표현이다. 맞는데 그 뒤에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청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 시도청장이나 지역군 사령관이 왜 나오죠? 유사시에 통합방위 사태 시에 지휘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함대사령관이 있는데 함대사령관은 바다니까 바다에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함대사령관은 빼고 나머지 시지만 거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청장 지역군 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협조니까 요청할 수 있다죠.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40번 마지막으로 인터폴이 나오는데 인터폴이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여기 안에서 헤이그란 말이 생뚱하게 나왔잖아요. 헤이그란 표현을
우리 경찰학에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것은 모나코하고 비엔나만 봤어요. 그래서 흔히 이것은 이제 모비비 이렇게 좀 외우신 분도 많이 있어요. 모비비 그다음에 회의위원회 기구이기 때문에 회의기 이렇게 외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비 회의기. 그래서 1번 모나코 국제형사경찰회의, 2번 헤이그가 아니라 비엔나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이 비엔나 국제형사경찰위원회는 유럽 대륙 위주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기구였고요. 자, 3번에 비엔나의 국제형사경찰기구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현재 본부 이 사무총국이 프랑스 리옹에 있죠. 최초에는 파리에 있었는데 옮겨서 지금은 리옹에 있습니다. 4번은 맞습니다. 2번이 헤이그가 아니라 비엔나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것보다 한 100배는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찰학은 교수님들이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출제한다. 그렇다면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군데군데 내는데 그것이 교수님들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구석구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줄거리를 이제 큰 중요한 것들을 먼저 쫙 이렇게 꿰면서 횟수가 반복되면서 싸그리 다 끝으로 갈수록 싸그리 다 훑어버리는 그런 공부가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교재에서 일부 출제되는 내용은 제가 제 교재에다가 인용을 넣어서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새롭게 시험을 보실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들과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쉽게 내도 남들과 똑같은 입장이고 어렵게 내도 남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남들보다 한두 개라도 더 맞추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뚫어낼 수 있고 뚫어내면 합격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강의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